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일론 머스크는 어려서부터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읽을 정도로 책을 좋아했는데요. 특히 반지의 제왕과 아이작 아시모프의 공상과학 소설들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18살 때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혼자 북미로 떠납니다. 남아공에서 북미로 유학을 간 건데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물리학을 공부하는데요. 학자금 대출도 받으면서 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컴퓨터를 수리하거나 제작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학생 머스크는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했는데요. 당시 3가지를 꼽았는데 인터넷, 지속 가능한 에너지, 우주여행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훗날 이 모든 분야에서 사업에 성공하죠. 그럼 인터넷, 지속 가능한 에너지, 우주여행 중에서 가장 먼저 성공한 사업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사업은 디지털 지도 서비스로 지도 위에 업체 정보와 전화번호부를 띄워주는 온라인 서비스였어요. 지금은 사실 지도 서비스가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때는 1995년 전화번호부를 사용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금세 성공을 하죠. 또 두 번째로 창업한 인터넷 뱅킹 회사에서도 페이팔을 성공적으로 이베이에 인수시킵니다. 이때가 31살이고요. 3천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가진 백만장자가 된 거죠. 그 정도 성공해서 돈이 많으면 놀고 먹어도 될 텐데 머스크는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서부터 꿈꿨던 미래 세계를 직접 만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또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면서 여러 회사를 동시에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화성에 가겠다는 야심으로 만든 우주 항공사인 스페이스X도 있었고요. 태양열 에너지 기업인 솔라시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기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기차 시장을 연 테슬라. 이제 전기차 시장의 핵심이 됐죠. 근데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는 아니었어요.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라는 엔지니어 둘이 설립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전자책 단말기를 만들어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운 비슷한 경험이 있는 훌륭한 엔지니어였지만 이 자동차 사업은 사이즈가 달랐어요. 굉장히 많은 기술과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았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가의 자동차를 소량 판매하기로 합니다. 부유함을 자랑하면서도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줄 멋진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선보인 건데요. 보통 다른 전기차는 이때 친환경을 강조했는데 테슬라는 탄소를 얼마나 줄일지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포르쉐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느냐였죠. 그래서 빨갛고 섹시한 스포츠카를 선보이고 전기차의 특징인 빠른 출력과 안전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들은 투자자를 소개받기 위해 머스크를 찾아갔는데요. 이 가능성에 반한 머스크는 자기가 직접 큰 자본을 투자했고 최대 주주이자 회장이 됩니다. 머스크가 이제 회장 자리에 앉게 됩니다. 테슬라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보통의 자동차 회사는 엄청 큰 제조 인프라를 가지고 협력사들도 엄청 많이 함께하죠. 근데 스타트업이었던 테슬라는 양산 제작 과정은 엉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에서 다 조달을 하는데요. 차체는 프랑스에서, 엔진은 대만에서, 배터리 팩은 태국 그리고 영국으로 이 부자재들을 운송해서 스포츠카 업체인 로터스가 차체를 조립하고 다시 미국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후에 머스크는 이 절차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배터리부터 차체까지 테슬라가 모두 생산하겠다고 선언하는데요. 야심차게 자동차 공장 자동화 공정을 구축했지만 생각 같지는 않았어요. 머스크는 당시 생산 지옥에 빠졌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2008년은 머스크에게 잔인한 해였습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 양쪽에서 머스크의 돈이 빠르게 타들어갔고 둘 다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때 이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2008년 스페이스X가 4번째 시도한 로켓 펠컨의 발사가 성공합니다. 민간 기업이 처음 우주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죠. 만약 이때 4번째도 실패를 했다면 스페이스X는 바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 소진했기 때문이었는데요. 4번째 발사의 성공으로 나사는 스페이스X와 계약을 체결했고요. 국제우주정거장에 12번의 화물수송 임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16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이 자금이 일부 테슬라에도 흘러들어가서 테슬라도 간신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요. 2009년 테슬라는 드디어 이 차를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진짜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로 섹시한 전기차 모델 S. 2009년 처음 대중에게 선보였고요. 2012년에 정식 출시를 하는데요. 이 모델 S는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많이 달랐죠. 자동차 계기판 대신 중앙에 커다란 스크린이 있었고요. 문 손잡이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으로 들어가 있었죠. 또 차체는 철 대신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가볍고 성능이 좋았습니다. 보통 내연기관차는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 모델 S는 속력이 100km까지 도달하는데 3.2초가 걸렸습니다. 전기차는 엔진과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최고 출력도 1020마력으로 보통 페라리 같은 슈퍼카가 700마력 수준인 것에 비하면 압도적이었죠. 그리고 전기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최대 주행거리를 1128km로 극복해냈죠. 이때 미국 자동차 잡지 모터 트렌드는 매년 70년 동안 최고의 자동차를 선발해왔는데요. 2019년 모델 S를 70년간 통틀어 최고의 자동차라고 선정합니다. 한마디로 반응이 뜨겁게 쏟아진 거죠. 또 전기차 시장에 이렇다 할 리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데요.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표준을 만들게 됩니다. 이 모델의 성공으로 테슬라 하면 전기차 시장의 독보적인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율주행 기술. 자율주행 기술은 테슬라가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에 도입한 건 1960년대에 벤츠가 개념을 처음 도입했고요. 그동안 연구는 계속되어 왔지만 2010년대에 와서 인공지능과 딥러닝으로 인해서 개발이 급진전됩니다. 근데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운전자가 없이도 가는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완전 자율주행을 레벨 5라고 하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레벨 2 부분 자동화에 와 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수동으로 운전해야 하는 수준인데요.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서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 기술 수준과 개발도 까다롭습니다. 이번 달에도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머스크가 올해 말에는 4단계 또는 5단계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상당 시간 더 걸릴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 한편 애플이 소프트웨어 매출이 큰 것처럼 테슬라도 차를 한번 사면 돈을 내고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자율주행을 구독형으로 하기 시작해서 월 25만 원을 내고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운전자들이 구독하면서 지속적인 매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기술력에 제조의 안정성을 더하면서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브랜드 가치 1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되기까지 테슬라만의 다양한 성공 전략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